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막장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방송은 여러분들의 자율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키예프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지지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자금은 특별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키예프는 이 자금을 사회 및 보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및 그 동맹국 등 서방 국가들은 2,8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국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350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외국 은행에 맡긴 총 1조 5천억 루블, 160억 달러 이상이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 당국은 3천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금 및 외환 보유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재무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3,300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이 중 3천억 달러는 중앙은행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유럽연합에서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그 금액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포함해서 2,070억 유로, 약 2,220억 달러였습니다. 러시아의 금 및 외환 보유고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8.9% 감소한 5,7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동결된 자금을 재투자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은 여기서 연간 30억 유로를 벌어들일 계획인데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재투자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유럽중앙은행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러시아 은행에서 압수한 자산이나 우크라이나의 기타 외국 자산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크렘린은 자산 몰수가 불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러한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계획을 지지하지만 유럽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면 유럽연합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EU가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법적 또는 재정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국민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엑스포에 몰린 청중들에게 우리는 앵글로색슨족이 문자 그대로 중동을 큰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혼란을 심고 국가와 민족을 서로 대립시키고 인종적, 종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라브로프가 지적했습니다. 서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고 라브로프가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10월 30일 방송된 연설에서 폭격을 피해 도망칠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의 정당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 묻은 아이들, 죽은 아이들, 여성과 노인들의 고통, 의료진이 죽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눈물이 나고 주목을 쥐게 된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고 서방이 개입하는 곳마다 혼란과 불안정을 심는다는 라브로프의 주제에 동조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크레물린이 강조해온 주제였습니다. 푸틴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슬라드코프 군사특파원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푸틴이 특수군사작전이 끝날 때까지 동원된 모든 병력의 전역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특수작전이 끝날 때까지 싸우고 있다.
대통령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해산이 가능하다면 전투부대 교체에 대해 물어봤다. 최고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특수군사작전이 끝날 때까지 동원된 모든 군인들을 참여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스라두코프가 말했습니다.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지난 9월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의 일환으로 소집된 사람들이 특수군사작전이 완료된 이후에야 전투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유럽의 재래식 군대조약 CFE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이 조약은 냉전 시대의 초강대국들의 위험한 무기 및 병력 증강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무기 통제 협정인데 러시아의 탈퇴로 폐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미국과 나토는 유럽의 재래식 병력을 제한하는 1990년 유럽 재래식 군 CFE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철수는 유럽 대서양 안보를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 밝혔는데 조약의 정지는 공식적으로 12월 7일에 발효됩니다. CFE는 소련 말기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에 협상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두 동맹의 재래식 군사무기 배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대규모 작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축소하여 대륙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 나토가 소련 블록의 국가를 회원으로 추가했고 2007년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군사기지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는 협정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조약 탈퇴는 지속 불가능하며 동맹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는데 이 고위 관계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약은 이전 철의 장막의 양측이 유럽 중심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위해 급속히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년에 걸쳐 이 조약의 비정 취소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켰고 이미 근본적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러한 움직임은 푸틴이 제안한 CFE 조약을 비난하는 법안을 러시아 하원과 양원이 모두 승인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2007년에 참가를 중단했고 2015년에는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은 인력과 국방기술 모두에서 군사 능력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들 중 대부분은 워싱턴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보호장치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